부의 디스커버리 랭근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오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김성호 회장님 책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이제 한번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챕터별로 좀 살펴봤다면 지금은 중요한 대목별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책 정말 좋네 하고 또 넘어가서 지금 일상으로 돌아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책들은 본인의 삶이 진짜 변화할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고 그 책을 보자마자 그것을 내 삶에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또 그 기록한 것을 바로 실현하는 것까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봐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책들은 또 다시 꺼내서 보면 이게 느슨했던 마음들도 다 잡아지고 그리고 눈에 좀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명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목표 설정도 조금 더 심플하게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야 다음 달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달 이렇게 해서 이 목표를 이루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게 딱 눈에 보이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들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좋죠? 자, 1장은 이제 부를 이루는 길.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많이 버는 방법, 이제 그런 거 알려주면 제일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마 인기가 가장 많은 장이 1장이 아닐까 싶어요. 2장은 이제 사업에 대한 거고, 뭐 3장은 아름다운 사람, 뭐 느슨한 삶, 그리고 뭐 깨달음, 자연 이런 것들인데요. 오늘은 1장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장에는 행복과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가? 사실 뭐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여기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돈은 나에게 나 스스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준다. 시간을 준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야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돈을 번다고 볼 수 있죠. 돈은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나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적정한 역량과 휴식을 마련해 준다. 지나친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꼭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역량과 휴식. 그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돈은 가족 간의 재정적 문제로 인한 긴장 상태를 쉽게 해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으면 안 좋은 것들도 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연구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부는 우리에게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감소시킨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돈이 많다 보면 계속 편안한 것을 추구하거든요.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편한 것을 갈구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 편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편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남들하고 비교하고 점점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들이 소비 기회는 많아지지만 소소한 행복감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 먹는 것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그냥 떡볶이, 뭐 순대, 오뎅 이제 이런 것들 가끔씩 먹으면 정말 맛있고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값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야지만 조금 맛있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소소한 행복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하우 몇 가지가 공개되어 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사는 몇 가지 노하우. 일단 돈으로 무언가를 사고 싶다면 지금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이 불행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물건이나 상품을 사지 말고 경험이나 지식을 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건이나 상품은 사고 나면 신상이 금방 나오거든요. 더 좋은, 더 세련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너무 빨리빨리 지금 변한단 말이죠. 그걸 다 못 쫓아가요. 근데 이제 경험이나 지식들은 그렇게 빨리 변하는 요소들이 아니고, 또 경험이나 감정은 이 물질적 만족보다 깊은 행복을 이제 주는 요소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의 어떤 경험 같은 것들, 특히나 이제 뭐 여행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경험에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또는 회상을 하면서 아, 그때 내가 이랬었지 하면서 그때 그 행복을 다시 끄집어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물건 샀던 것들은 사실은 다 이제 구닥다리가 되니까 행복을 다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절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돈이 조금 있고 하면 경험이나 지식을 쌓는데 돈을 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공감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내가 사고 싶었던 옷 뭐 한 10개, 가방 5개 이렇게 살 돈으로 여행도 좀 다니고 조금 배우러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좋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부자로서 짜릿한 기쁨을 느낄 때는 부자라도 부자로 살지 않을 때다. 어떤 말이냐면 가방을 둘러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요즘 유행하는 영화를 보고 근처 공원에 들리는 일이다. 이러한 행복은 양쪽 경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주고 스스로 돈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돈 위에 있음을 공고히 하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집 근처 스타벅스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좀 소소하게 하는 거 엄청난 행복이죠. 그리고 가족들과 산책하고 또 공원 가서 조금 쉬었다 오는 것들, 그것도 정말 큰 기쁨이고요. 또 이제 저희 와이프랑 이제 저녁에 얼마 전에 이제 심야 영화를 보고 왔어요. 거의 뭐 결혼하고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밤에 이제 12시 넘어서 심야 영화를 보고 집에 왔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영화 보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제 떡볶이랑 국수랑 이제 오뎅이랑 이제 포장마차가 있어가지고 같이 먹고 이제 팔짱 끼고 데이트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큰 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근데 물론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소한 행복만을 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텐데 이 책에서는 두 번째 장에 그 내용이 바로 나와요. 책 제목이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혹할 만한 주제죠. 근데 진짜 그 비결이 저는 여기 적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 할 일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소득을 10배로 올릴 수 있을까요? 김수영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이다.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지? 소득을 10배로 늘리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 보통은 아이고 저는 괜찮아요. 저는 너무 많은 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돈을 많이 벌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한다는 말은 그냥 아이고 로또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연봉을 이만큼 받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10배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심을 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바로 이제 적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심하자마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것을 생각 바꾸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목표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 상태로 어딘가에 적어 놓고 이제 지나가다가 볼 수 있게 또는 움직이다가 볼 수 있게. 김성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목표를 딱 적어서
지갑에 넣어놓고 딱 지갑 꺼낼 때마다 볼 수 있도록 했다고 강연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어야 될 것이고요. 현실 가능한 목표인데요.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한 번의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한 자긍심,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준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 여기는 이제 기준을 재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내가 그것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그게 사람들은 가장 좋은 시기 또는 내가 준비가 된 어떤 시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돈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다면 준비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동시에 그냥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나 자신이다. 우리 가정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뭐 우리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가족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회사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나여야 된다. 그리고 그 시점은 지금이어야 된다. 그게 이제 기준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마음가짐에 대한 거예요. 기준이 나니까 나에 대한, 나를 바라보는 시각,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에 대한 그 가치, 그것에 대해서 내 안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도요, 일단 나를 믿기 시작하고 어떤 소소한 일을 하다 보면 목표가 없이 어떤 일을 진행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되게 작은 가능성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목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목표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나를 믿지 못하면 아이고 그래 이게 뭐 작심삼일이지, 내가 몸짱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 뭐 작년에도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안 됐었잖아, 그래 나도 급여 욕심 안 부리고 10배가 아니라 연봉이 2배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실제 그게 잘 안 되더라,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세웠지만 안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에 대한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90%, 80%, 70% 누가 더 많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조건 100%를 넘어가야 돼요. 100%가 아닌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10이냐, 50이냐, 90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100%를 넘쳐야 돼요. 믿음이 철철 넘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나에게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절하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뿌리칠 수 있어요. 심지어 보통 이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자신을 폄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폄하한다기보다는 이제 고정관념으로 어떤 틀 속에 그냥 가둬두는 경우가 많죠. 이 가둬둔다는 말은 그냥 지금까지 그 흘러온 그 상태, 딱 그 속에 그냥 가둬두고 있어요. 나는 평범한 그냥 주부일 뿐이야.
나는 평범한 그냥 직장인일 뿐이야. 나는 뭐 2명의 자녀의 아버지일 뿐이야. 나는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시작 지점을 여기서라고 지금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 대부분은 뭐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 배제하고 자조성가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도 현재는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200%, 300%, 1000% 믿어요. 믿고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야 라고 자꾸 생각해요. 되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정말 멋진 작가가 되어 있을 거야. 나는 정말 멋진 영화 배우, 감독이 되어 있을 거야. 나는 정말 멋진 투자자가 되어 있을 거야. 나는 정말 멋진 CEO가 되어 있을 것이야.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사실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비단 이 책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많은 사람들은 그냥 책 속에서 나온 흔한 이야기잖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들인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이 100% 맞다는 거를 믿고 있어요. 저도 이 말이 100%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그분들의 과거부터 지금 현재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다 보면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작아져요. 참 제 처음에는 마음은 이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될 수 있겠죠? 이 말 자체가 엄청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꾸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나의 환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나의 어떤 지식이나 백그라운드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일단 나를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나는 그 어떤 모든 것이든 내가 상상한 대로 될 수 있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믿고 나서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시작 지점을 잘 끄집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 어떤 책에도 잘 없어요. 그 참 신기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너무 관심사고 너무 재밌고 그렇거든요. 그게 너무 잘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이 사람들의 시작은 이렇게 가면 너무나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꼭 본인 스스로 당사자만 그걸 너무 모르고 있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당신은 그것을 정말 잘할 수 있는 탤런트,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해주고 그게 얼마큼 더 가능하고 실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뒷단의 어떤 모습들을 자꾸 풀어서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조언이 나오죠. 마음을 바꾸면 모든 일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신을 믿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위해 일어선다. 무언가 배울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책을 읽으면 된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괜찮고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들의 그 성공 비결, 그 마인드, 그것을 나에게 그대로 그냥 탑재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게 100%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과거 이제 그들의 어떤 성공 마인드와 그때 행동들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자신과 100%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형제지간이나 또는 나의 이제 피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수혈하면 그게 아무 부작용이 없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어떤 피를 수혈받았을 때
아무래도 거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완전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만의 색깔로 계속 체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성공하고 싶다면 닮고 싶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라. 나보다 뭔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만나자고 부탁하고 찾아가라. 하하. 묻기만 해도 지름길을 알려줄 텐데 지도를 들고 동서남북을 찾으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물어라. 사람에게 물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터넷 검색하지 말고. 사람에게 답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가 있죠? 자, 생각을 바꾸고요. 기준을 바꾸고요. 그리고 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방향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나면 이때 넘치는 나의 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야기이긴 한데 여기서는 그것에 대한 해결법을 수학 이론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수학 이론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일단 구분해서 사는 습관이 필요하다. 사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부를 이루기 전에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만난 대부분 보편적인 분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소비를 해요. 사실은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생기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급여가 들어오고 거기서 나가는 돈을 보면 제일 큰 게 교육비예요. 교육비. 자녀에 대한 교육비. 이게 살림이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비는 안 줄이거든요. 저는 사실 얘는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사교육, 그거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피라미드 속에서 그냥 경쟁 관계, 거기서 조금의 우열을 가져가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작 그분들의 가족은 사실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는 공간에 대한 거예요. 사는 공간. 왜냐면 이제 주거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또, 근데 그것은 또 주거 환경이 너무 비싸요, 또. 또 그걸 또 사기도 힘들고, 전세비도 비싸고, 임차료도 비싸고, 거기도 또 돈을 또 많이 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류의 사람들과 또 소통하고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맺기 위해서 또 나가는 시간과 돈이 또 상당하죠. 그들의 레벨에 자꾸 맞춰서 친해져야지만 뭐 정보도 얻고 뭐 네트워크 형성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곰곰이 보면 뭐 자녀에 대한 교육, 그게 그 중심 지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빌리는 것의 무서움이죠. 보통 이제 지금 갚아 나가야 될 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쓸 게 있으면 또 펑펑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쓰기보다는 사실은 갚아야 될 이자부터 갚는 게 우선이라고 봐지고, 그게 아니라면 빚이 있더라도 그 빚을 잘 활용해서 어디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빚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일으킬 수 있는 곳에 묻어두는, 이제 그렇게 가져가면 괜찮은데 보통은 이자는 이자대로 있고 소비는 소비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진짜 이제 그냥 소비에 소비. 좀 의미 있는 곳에 소비하는 것들, 좀 불필요한 곳에 소비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좀 필요하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면 돈이 조금씩 이제 쌓일 텐데, 그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에 먼저 쓰여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에게, 두 번째는 우리 가족에게, 세 번째는 우리 뭐 친지들, 뭐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뭐 회사 직원들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나와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그 호의가 베풀어져야지만 또다시 그게 나를 탄탄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괜히 막
저기 우리 가족은 너무 힘든데 저 아프리카에다가 뭐 기부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약간 뭐가 괴리감이 있어요. 뭐가 안 맞지 않나? 그 행동에 있어서. 물론 그 사람들마다 가치관은 다를 것이에요. 뭐 우리 가족들은 뭐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지 않느냐. 근데 여기는 좀 굶어 죽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돕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죠. 근데 또 그것들의 그 비즈니스를 한번 살펴보면 내가 그 기부한 돈이 온전히 그렇게 잘 쓰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사실은. 그래서 잘 모르는 곳에 돈을 쓴다면 그것도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써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자, 모든 목표는 조각 냈을 때 쉬워진다. 돈의 힘을 알고 나면 의외로 달성 가능하게 보인다. 이건 어떻게 보면 돈의 중력 법칙이에요. 1,000만 원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1억이 되기 전까지 매번 1,000만 원을 모았을 때 똑같은 100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1억이 모이고 나면 1,000만 원을 모으는데 들이는 힘은 50으로 줄어든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인 돈이 10억이 되면 1,000만 원을 모을 때 100만 원을 모으듯 쉬워지고 나중에는 10만 원을 모으듯 쉬워지게 된다. 맞는 이야기죠. 목표를 세분화해서 이루어 나가는 동안 실증 내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굳건히 걸어갈 것인가의 문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길을 찾는 것은 핑곗거리를 찾아 포기할 생각을 하는 망설임일 뿐이다. 이제 꿈을 종이에 적어라. 그것을 자르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현하면 현실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책에서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생각을 바꾸는 거. 그 생각에 있어서 그 기준이 야,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기준을 바꾸는 거. 그리고 그 나에 있어서 100% 믿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보통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자신을 100%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막 자신감이 넘쳐.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자신을 100% 믿고 있구나. 지금 뭐 어떤 상대방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수준이 듣는 이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김성 회장님을 다 독대했어요. 이야기하는데 제가 온전히 저를 막 믿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잘 돼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누구보다 더 잘 돼 있을 거예요. 라고 이제 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느꼈을 때 이제 이 친구가 시작하는 친구인데 무시할 수 있지만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원리를 터득했구나.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쫙 더 달라붙을 것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좀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이분은 정말 이런 역량이 있고 이런 기술, 이런 전문 지식 때문에 잘하고는 있는데 더 크게 되기에는 어렵겠구나. 그 허들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그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나를 믿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평범한 사람들 쪽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기를 안 믿어요. 정말로 안 믿어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뭐 허풍이 심하다 또는 이제 뭐 자만이 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누군가한테 피해주지 않고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자만이라면 저는 좋다고 봐요. 그게 사실은 자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소득을 10배로 만들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검증할 수 있는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가방을 하나 사요. 가방을 하나 사는데요, 뭐 3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이제 되게 다양한 가방들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뭐 마음은 좋은 거 사고 싶죠. 근데 현실은 좋은 걸 사기가 어렵잖아요. 뭐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무조건 비싼 걸 산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봐요. 마음은 좋은 걸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돈을 쓰고 싶어 해요. 다만 이제 능력이 안 돼서 좀 주저할 뿐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방 디자인을 한 10년 동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브랜드를 하나 딱 달아요. 야, 이걸 얼마에 팔면 좋을까? 이게 샤넬처럼 3천만 원에 팔면 이게 팔릴까? 안 팔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도매로. 그래, 요즘 좀 요 정도 재질을 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한 3만 원쯤에 팔리니까 그러면 한 2만 5천 원에 팔아볼까?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가방을 잘 써주는 것만 해도 너무 의미가 있는데 그냥 10,000원 정도로 할애하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뭐 수익률이 10%가 아니라 뭐 한 2%만 나온다고 해도 그게 어디야?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낮춰요. 낮추고 해서 물건 가격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 생산자 입장으로 딱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이 본인이 만들어내는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얼마나 측정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큼 믿는가를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게 단순히 좋은 일을 한다 아니면 그 가격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측정한다 그런 개념이랑은 좀 틀려요. 그것에 대해서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그동안 그것을 해온 가정, 시간, 그리고 나의 그 능력치, 앞으로도 잘 낼 수 있는 그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만큼의 효용의 가치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실 금액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금액에도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구매하는 것이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낮춰버리면 이거는 평가할 게 없어요. 그냥 저렴한 것을 만드는 생산자에 그냥 불과한 사람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누구는 25,000원도 비싸다고 하고 누구는 10,000원도 비싸다고 하고 누구는 2,000원 해주면 안 돼요? 더더더 내려가요. 그럼 차라리 그냥 좋은 일 한다 삼 치고 기부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나의 그 모든 노력들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드높이는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드높인다는 말은 나를 정말 사랑해야지만 그게 사실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를 주 40시간 일하는 그런 직장에 밀어넣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거기서 꺼내올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구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목표를 세울 것이고 이 목표를 좀 더 세분화할 것이고 눈에 보이도록 만들 것이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고 하나씩 해 나가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목표에 이제 다가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나온 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 적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 지점은 결국은 나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하고 제가 또 다른 주제 또 여러분들이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 도움되는 내용들 있으면 또 제가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상 랭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피스.